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교정승진 형사소송법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들어가는데요. 일단 교재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교집합이라고 되어 있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800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바로 교정승진 이제 그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핵심 이론 그다음에 이제 800제,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과정으로서 800제 문제를 보는 거죠. 자, 근데 이제 800제 문제를 볼 때에는 어떤 거를 이제 보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시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이라는 건 결국엔 고득점, 득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서를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시험에서 득점하기 위해서는 문제풀이가 대단히 중요하죠.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어느 정도 필기 공부를 과거에 이제 준비를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정직 채용 시험이나 이런 것들 준비하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수험을 준비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를 많이 푸는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고 그래서 시험이 임박한데 기본서 본다 이런 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건데요. 근데 문제를 맹목적으로 많이 푸는 것도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어떤 그 내용, 문제풀이의 어떤 문제의 내용을 간파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바로 기출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기출문제보다는 기출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그런 기출지문들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승진시험은 어떻게 나오게 돼 있냐면 자, 대략적으로 20문제하고 20문제씩 보는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25문제씩 보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럼 20문제하고 25문제를 보시면은 결국에 이제 이쪽은 뭐죠? 이제 9급 시험 문제에서 20문제를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5문제는 뭡니까? 이제 7급 시험에서 우리 교정직 공채를 보게 되면 교정직 공채를 보게 되면 20문제짜리 시험은 9급 시험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25문제짜리 시험은 자 7급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 수준에 맞춰서 그 상황에서 약간만 높게 공부를 하시면은 누구나 다 이제 고득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출 문제 내지는 기출 지문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 800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 800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진도별이죠. 진도별 문제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기본서를 보는 것보다 효율적인 건 어떤 거냐면 이 진도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과거의 공부 좀 이제 감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을 높이는 과정들을 이런 걸로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역으로 기본서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문제풀이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모르는 내용은 기본서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기본서를 찾아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다? 1회독을 마무리했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많은 문제를 푼다고 해서 좋은 거다. 아니면 이제 다양한 책을 본다고 좋은 거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 괜찮은 책을 아주 괜찮은 책을 가져다 놓고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는 건데 숙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그래서 여기 나온 지문은 딱 보는 순간 알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 시험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3단계로서 모의고사가 있는 건 그 모의고사는 뭐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실력을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나는 시간 안에 풀 수 있는가?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아니면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걸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효과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권 여러분들 뭐 다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말이 새로운 말이 아니라는 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고 이제 이해독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다 이해를 했다라고 판단하면 이거를 무한 반복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고 이제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걸로 충분하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수업을 할 테니까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들을 한번 들어가는데 이제 진도별 문제풀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800문제입니다. 근데 800문제를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는 건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거니까 저도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보면서 이제 문제들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 형사소송법에 기초가 있네요. 뭐 서론 해가지고 기초, 거기 안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1번 문제,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복합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일단 법원, 그 다음에 뭐다? 이념, 그 다음 뭐다? 구조.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법원이라고 하면 자, 일단 지켜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따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원과 관련해 가지고 법원성이 있는 거, 이걸 따졌죠. 자, 뭐가 있었습니까? 헌법, 그다음 법률, 그다음 뭐죠? 대법원 규칙. 딱 여기까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이런 것들은 뭐가 돼요? 법원성이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념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념은 뭐가 있어요? 일단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실체 진실의 발견. 자, 그 다음에 적정 절차가 있죠. 그 다음 뭡니까? 이제 신속한 자,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들이 등장하죠. 자, 이 이념 구조라고 하게 되면 구조는 뭐가 됩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구조는 이제 일단 규문주의에서 출발해가지고 자, 이제 규문주의는 지금은 사라진 거죠. 여기서 뭘로 발전했습니까? 탄핵주의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규문주의는 이제 사라졌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탄핵주의로 이제 갔다라는 거죠. 탄핵주의가 다시 뭘로 바뀝니까? 이제 분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가 있다. 자, 일단 구조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을 붙여 나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들 하나 봅시다. 자, 적법 절차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헌법에는 적법 절차라고 돼 있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적정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말 그대로 법을 지키라 이거죠. 그럼 뭡니까?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해야 된다. 그래서 자, 뭐다? 절차적 정당성 이런 걸 다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것들이 있고 적정하다라는 말 있죠. 적정하다라는 말은 뭐가 된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정 절차. 그래서 적법 절차에 적정 절차가 이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뭐다? 절차. 그다음에 내용. 이런 것들이 모두 적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법원 해가지고 등장하죠.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 헌법은 수사 절차에 대해서 강제수사 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있는데요. 12조 1항에서 강제수사 법정주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규정이 있는 거 없는 거 따지는 건데 자, 이것도 문제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법원 규칙인 형사소송 규칙, 대법원 규칙인 뭐다? 형사소송 규칙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됩니다. 법원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3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한번 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 신청 및 법원의 증거 조사에 관한 규정에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직권주의가 뭐예요? 법원이 주도하는 거죠. 그다음에 당사자주의는 뭐예요? 당사자가 주도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나서면 직권주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뭐예요? 당사자, 즉 검사나 피고인이 주도하면 당사자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뭐다? 검사, 피고인의 증거 신청. 그럼 여기까지는 뭐예요? 이건 당사자주의죠. 그 다음에 자, 법원의 증거조사 있죠? 이건 뭐다? 직권주의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혼합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표현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딱 읽어봤는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볼 게 없는 겁니다. 근데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럼 뭘 한다? 책을 찾아보는 거죠. 책을 찾아보고 항상 이런 내용들을 접근해 나가시고요. 너무 깊게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체크 잘하면서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말들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